사주를 보러 갔는데 해괴한 소리만 듣고 오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사주 같은 건 다 미신이라고 부정하시기도 할 텐데요. 맞지도 않는 거 뭐하러 돈 주고 그런 거 들으러 가나 싶으실 텐데, 사주를 연구하고 상담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왜 사주가 안 맞는지 제가 상담을 해온 약 7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는 통계학의 성질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고 그 결과들을 모아 쌓아 올려진 거대한 빅데이터의 총합이 곧 사주 명리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평균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규분포 곡선에서 그냥 끝단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비슷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도 드물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거대한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죠.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사주가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지만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부모의 운에 편승하여 따라가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대표의 운에 따라 회사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으니까 이 역시 타인의 운에 편승해 있다는 커다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라 그 안에서의 작은 변화는 개인의 사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나 회사가 잘 될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가족이나 부부 사이 등 가까운 사람의 운에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운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에는 해석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반대되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닌데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은 본인의 선택과 결과가 아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안 맞는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라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인이 생기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경향성에 따른 선택과 선택당하는 것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다른 정말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에는 사자들이 많습니다. 사자거나 아니면 공부와 경험이 좀 얕은 분이시겠죠. 어떤 사주 상담가가 연예인 부부의 궁합을 보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둘 다 일지 상관을 깔고 있어서 잘 맞지 않을까요?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좀 혀를 끌끌 찬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만으로는 궁합이 좋을 만한 어떤 명리학적인 근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히려 서로 안 참는 성격이라 박터지게 싸우겠네 했습니다. 저렇게 포장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구나 싶다가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주를 해석하는 술자가 논리를 펴는 과정을 보여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명리학적인 근거를 잘 뒷받침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생각의 흐름이 납득되게끔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술자가 결론에 도달하는 해석 과정에 있어서 그 근거와 이유를 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상담받는 사람이 논리 정연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믿음을 강하게 요구당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인생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주를 주로 보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주만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주라도 남녀가 다르고 신체 조건이 다르고 어떤 부모 형제와의 관계, 사는 지역, 하는 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신약한 사주를 갖고 있어서 사업에는 조금 불리함이 있는 분이라고 봤는데 강한 소신과 인덕이 받쳐주는 관상을 하고 있어서 사주적인 어떤 문제가 관상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분도 있었고 또 사주에 수기운이 없어서 수기운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직업이 바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사주의 약점을 직업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과 실제가 다를 수 있고 그런 것을 피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럴듯한 짐작부터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사주 명리학이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시기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어요. 나라에 관직을 얻는 게 많으냐가 양반가에서는 중요했고 가부장적인 환경이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온 논리가 현대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모습이 있지만 각 오행과 친이 의미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크게 존재합니다. 일례로 조금 많이 옛날 얘기긴 한데 신강한 사주는 강한 소신으로 자신만의 비전을 관철시켜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과거의 신강한 사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이 세고 성격이 드세서 좀 안 좋다고 봤어요. 이처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편인운이 왔을 때 결혼운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남자들은 과거보다 결혼을 하면 자유가 구속이 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결혼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편인운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또 여자가 재성운이 왔을 때 물론 이것은 과거부터 남자운으로 보기는 했지만 현대에 와서 전통적인 강인한 느낌의 남성성이 선호되지가 않는 데다가 여성의 사회적인 권력과 연애 권력도 과거보다는 높아져서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을 만한 환경이니 재성운을 예전보다 더 강하게 남자운으로도 봐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사주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주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절기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절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시기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건데요.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는 모두 태어나서 늙고 병들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비단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이죠. 나무가 봄에 싹이 돋아서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시들어서 겨울에 앙상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저마다 처한 계절이 존재하고 그 환경에 따라 삶의 모습이 변한다는 어떤 귀납적 사유와 그로 얻어진 논리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의 총합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사주 해석이 맞을 확률은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약 66.67%라고 합니다. 운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면 확률이 올라가고 해석하는 선생님이 노련하시다면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오히려 사주를 부정하고 사주를 안 보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삶이 사실은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이거든요. 적어도 삶이 불안하다거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니까요. 다들 불안해서 점이니 사주니 타로니 보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의 환경을 짚어보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고 삶의 굴곡을 알아보면서 인생 자체를 컨설팅하는 목적에는 사주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다니던 직장이 좀 힘들어지면서 일방적으로 광고사직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지고 점이랑 사주를 좀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운이 좋게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현대 명리학의 정수를 전수받을 수 있었네요. 사실 저는 지금 여러모로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수많은 빚에다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 그런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좋은 시기가 언제 올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생되는 어떤 사치나 병원비 그리고 흘려보내게 되는 무익하거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생각하면 상담료 몇만 원은 차라리 싼 거죠. 우리가 과학적 사유를 통해서 물질적인 편리함을 얻은 것처럼 명리학적 논리를 통해서 삶의 불안을 경감하고 내 인생의 비전과 타이밍을 볼 수 있는 도구로서 사주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3분의 1 정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각해서 미신이라고 매도하는 것보다 3분의 2 정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주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다른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사기꾼들이나 공부가 좀 얕은 사람들이 많고 사회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미신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랜 연구와 경험으로 어떤 큰 통찰을 하신 그런 보석 같은 분들을 찾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삶의 전체적인 컨설팅 혹은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받아 보시기를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자가 아닌 진짜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